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생태원 생태공간연구팀 우동걸입니다. 바람이 너무 불죠? 생태축이라고 하면은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고 그 생태계 기능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연결이 필요한 지점, 지역을 연결하는 생태적인 서식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생태 통로는 단절된 지역의 점적인 형태로 양 서식지를 연결시켜주는 인공적인 구조물 같은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생태통의 유형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가 그 도로가 있으면은 도로를 위로 횡단해서 연결시키는 육개형 생태 통로가 있고, 그 다음에 도로가 있으면 도로 밑으로 야생동물 지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터널형 생태 통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양서 파충류 같은 소형 동물들은 도로 밑에 이런 파이프만 있어도 횡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양서 파충류용 생태 통로가 있어요. 생태 통로의 성패를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위치 선정이에요. 그래서 생태 통로 양옆에 적절한 서식지가 있는가, 그리고 실제로 그 도로로나 단절 효과가 큰 곳인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런 위치 선정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그 지역 연결이에요. 소음과 불빛을 차단하는 차단벽이라든가 아니면 배수로 같은 데 있는 덮개 시설, 그리고 그 생태 통로가 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쩌면은 유도 울타리의 역할이에요. 도로변에 울타리를 쳐주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이동하면서 생태 통로로 유입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유도 울타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가 이제 생태 통로를 모니터링 하려고 생태 통로 내부에 센서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그 사진 중에서 좀 제일 가슴이 와닿았던 사진이 뭐냐면은 멧돼지 무리 한 10마리 무리가 생태 통로를 건너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밑에는 도로 건너 밑에는 차들이 거의 줄을 지어서 헤드라이트가 막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생태 통로가 없었다면 저 멧돼지 무리들은 안전했을까? 그나마 지금 이 구조물이 제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거에 대해서 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조사를 해보니까 포유동물뿐만 아니라 조류, 날아다니는 새들도 생태 통로 수혜자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새들 중에서는 덤불 같은 관목을 따라서 낮게 나는 새들이 있어요. 붉은 머리, 어목무늬 같은 새들은. 그런 새들은 기존에 막 8차선, 10차선 도로는 횡단하기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생태 통로가 있으니까 생태 통로에 식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생태 통로 위에 식생을 통해서 안전하게 횡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유류뿐만 아니라 조류도 좋은 점이 많았고, 곤충들 중에 지표성 딱정벌레가 있어요. 걔들은 딱정벌레인데 날아다니지 못하는 애들이에요. 땅을 기어서 다니는 애들인데, 그 친구들은 어떻게 했어요? 도로가 있으면은. 도로가 거의 단절 요소겠죠. 근데 생태 통로가 있으니까 그런 딱정벌레들도 안전하게 기어서 이 서식지 저 서식지 이렇게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태 통로가 단순히 포유동물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붉은까지, 그리고 식생도 마찬가지예요. 식생도 그런 생태 통로 토양을 매개로 해서 발화를 하고 이동하고, 그래서 식생도 연결시켜주는 그런 생태적으로 종합적으로 그런 많은 기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생태축은 DMZ, 즉 비무장지대 일원. 그래서 비무장지대가 생태축으로서도 가장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서해안부터 동해안까지 동서로 이렇게 연결하고 있거든요.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 상태로 녹주로 띠로 남아 있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백두대간 생태축이에요. 백두대간은 남에서 북에서 남으로 이렇게 이어지죠. 그래서 이 백두대간 생태축이 최근 들어 더 중요해진 거는 남북을 잇는 생태축이다 보니까 향후 기후변화 같은 그런 급격한 변화에 생물들의 남북 이동을 그나마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밖에 이제 4대강 주변으로 있는 수변 생태축이나 아니면 서해, 남해, 동해를 둘러싸고 있는 해안 생태축.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중요한 생태축이에요. 분단으로 인해서 비무장지대가 있고, 거기 보면 그 남방 한계선 철책이 있어요. 그래서 철책이 2중, 3중으로 가로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유동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이동이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유동물 생태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반도가 대륙으로 연결된 반도 국가가 아니라 섬이에요. 하나의 섬으로 고립되어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이 백두대간을 통해서 결국엔 러시아나 중국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생태계인데, 포유동물 입장에서는 그 철책으로 인해 단절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나마 소형동물들은 어느 정도 대구멍 통해서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수달 같은 경우에는 북한강 연결돼 있잖아요. 그 북한강 통해서 북한을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분단이 이제 우리
한민족의 같은 민족의 이제 교류도 막았지만 야생동물들도 막혀 있다. 그게 좀 안타까운 분단 현실이에요. 생태 통로는 어쩌면은 이게 단절되는데 점적으로 처방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잖아요. 근데 생태축 같은 거 한번 훼손이 되면은 이 복원이 힘들어요. 짧게는 뭐 2, 30년부터 길게는 100년까지. 그래서 상당히 오랜 시간 많은 예산과 시간을 공을 들여야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좋은 것은 기존에 있는 생태축을 더 이상 훼손되지 않게 그렇게 잘 보존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저희가 이제 생태축 복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지금 주력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축풍령 생태축 복원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원래는 백두대간이 주요한 우리나라 가장 대표되는 산림 생태축인데 그 축풍령이 경부선 철도, 경부고속도로, 그 다음에 사범국도, 지방도 이렇게 거의 선형으로 4개가 다 잘려져 있어요. 잘려져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환경부, 국토부 이렇게 공동으로 해서 지금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제 단절된 지 100년이 된 곳을 지금 거의 조성이 이제 그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꾸준히 해봤더니 실질적으로 동물들이 다시 이제 유입이 되고 안전하게 이동을 하는 게 확인이 되고 있어요. 중요한 복원 사업으로서 이거를 앞으로 관리와 홍보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복원 사업이 잘 돼서 다른 좋은 사례가 기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길도 중요하지만 원래 동물들의 길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 사람들이 그 동물의 길을 훼손한,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훼손한 원인 제공자이기 때문에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택지 단절이나 로드킬 같은 문제들을 저감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